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오전 10시 제가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9시부터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하고 있는데 9시에 방송을 듣고 10시에 여러분들 다시 오셔야 됩니다. 네, 커피 한 잔 타서 어서 오세요. 네, 다시 오셔야 됩니다. 장채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알지랑 단결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커피님도 오셨고요. 파발마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지아나님 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조지아나님 반갑고요. 한올님 오늘은 한올4로 등장을 하셨군요. 네, 황규동님, 하이디님, 자주 오시는 우리 뉴스엔진의 고객님들, 단골 고객님들, 네, 반갑습니다. 해피님도 오셨네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댓글로 소통하는 뉴스입니다. 네, 뉴스 사랑방. 이제 여러분들 뉴스 사랑방 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댓글 많이 읽어주셔서 재밌다고. 그죠? 그리고, 한올님 커피 마시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내가 쓴 글은 왜 안 읽어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또 댓글 많이 읽는 시간으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로비님, 드디어 당부 납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제우스님도 오셨고요. 홍금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그 정권에 대한 얘기도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갈 길이 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함께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비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9시 방송 끝나고 10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있었던 티키타카 쇼에서의 그 1일 동태 조사를 보여드렸는데 어제도 한 2,400여 분 참가를 해주셨어요. 네, 저희 동태 조사가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조사는 저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사기 경선에서 꼭 밝혀져야 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라는 동태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4개만 꼽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어서 4가지만 딱 찍기가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경선 룰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60%나 되는 분들, 그러니까 2,400분 중에서 60%니까 한 1,500분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네, 1,500분 이상은 경선 룰 변경이 왜 됐느냐? 이거 책임당원의 투표권의 범위가 왜 이렇게 넓어졌느냐? 그래서 후보를 교체하는데 혹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요거까지 확인을 했고 저희가 1일 동태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그 게시판에 올려놓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세요. 많이 공유해 주세요. 박지연님 오셨고요. 엄준식님 오셨습니다. 김정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 오셔서 고맙습니다. 토리님, 엘리님, 핑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시에 있었습니다. 어제 2시에 의원총회가 있었죠. 네, 친윤들이 또 개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분위기와 의총장의 소식들 좀 전해드리면, 일단, 결과적으로 뜻을 모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 또 사퇴를 중용하는 압박이 있었다라는 전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월까지 5가지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윤들, 기득권 세력들, 구태 정치인들 네,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태 의원들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압박이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내놔야 되는지 전당원 투표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김용태 위원장의 이 전당원 투표 제안의 얘기를 딱 듣고 이거는 당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구나.
예,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했을 때 당원들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원들의 힘을 믿고 특히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당원들의 힘을 믿고 저렇게 5대 개혁안을 발표하는 용기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뭐랄까요?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100% 뭔가 어 공감은 되지만 이 내용에 대한 공감은 되지만 취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취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제 "내가 사퇴해야 되는지는 전당원 투표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 딱 듣고 '아 이분은 개혁 의지를 갖고 얘기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도 되기도 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뒤에 여러분들의 뒤에 아니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뒤에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쪼끔 '이분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예. 쪼끔 신뢰하게 됐어요. 근데 김용태 위원장 용기 낸 걸로는 보이니까 그쵸? 지금 칼을 뽑아 들었으니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 5가지 개혁안에 대해서는 뭐 예상했죠. 당연히 반대하는 분위기 중진들 사이에서는 있었고요. 특히나 "탄핵 반대 당론화를 무효화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야 다 잊고 잊어져. 다 잊고 우리 뽑아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건들지 마. 조용히 해." 이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탄핵 반대를 했던 것으로 본인과 결을 같이 하지 않는 개혁을 원하는 소장파 연의 의원들의 입을 좀 틀어막을 수 있는데 그 명분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는 "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 그러냐?"라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뭔가 좀 푸시업했다. 예. 고거 분위기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대선 후보 교체 진상 이 당무 감사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격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 아니에요? 예. 그때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겠다고 선언한 60명의 의원들 다 반대했겠죠? 이분들이 다 범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죠. 음. 당무 감사에 대해서는 아주 격한 반대가 있었다라는 분위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총장에는 한 90여 명의 그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27명의 의원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친윤계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친한계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은 철회해야 한다라고 좀 강하게 의견이 나왔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의총이 한 5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답 없이 끝났죠. 그리고 오늘 다시 의총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의원님들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떠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말 안 통하니까 특히나 수도권을 책임지고 있는 당협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사실 중진들에 의해서 혹은 영남에 계시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에 의해서 당이 민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의결하는 것을 갖고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충을 좀 들으면서 새를 만들어 가고 또 의견을 취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기님, 언제는 물병 안 던졌나? 그러니까요. 예, 물병까지는 안 던졌나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어저께 5시간을 격한 토론이 있었지만 뭐 토론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실효 없이 끝났다. 지금 오늘 의총이 취소됐어요? 지금 그런 의견 주시는 분 계시죠? 네, 오늘 의총 취소됐다고 김은수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장채님, 아빠 옷 빼서 입었냐고? 저요? 왜요? 나 옷 사 입었어. 저번 주에 옷 샀어요. 네. 아빠 옷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요. 어제 의총장에서 저희가 이제 티키타카 쇼 할 때 어제 의총장의 분위기가 하나씩 좀 나왔는데요. 어, 좀 전해진 소식들이 굉장히 좀 우울했죠. 네, 우울했죠. 그래서 특히나 4선 의원들, 네, 4선 의원들이 회의를 뭐 따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면서 그 뭐 하는 짓이야라는 얘기도 저희가 좀 했었는데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우리 설전 변사님과 저희가 패널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올게요. 반대하는 사람들 다 출당 조치하세요, 그냥. 윤리회부에서. 저 해당 행위, 해당 행위. 국민의힘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자통당이 접수하러 올까봐가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저 영남 기득권 세력들 지금까지 친윤이라고 불렸는데 아마 뭐 더 이상 친윤은 아닐 겁니다. 윤석열이 이제 정치적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될 테니까 그냥 저 사람들은 영남 기득권 반민주 세력입니다. 아니 근데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자통당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자통당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이 국민의힘 내부 어떤 역학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자통당 지난 총선 때 0점 몇 프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금 네, 저 사람들이 더 근데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와, 진짜 저분들이 더 문제네요. 소위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당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개혁안을 내민 비대위원장을 쫓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야, 진짜 그러니까 국민의힘 참 답이 없는 진짜 정당이네요.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쫓아내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겁니다.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네요. 네. 제가 지금 영상이 나가는 시간에 오늘 의원총회가 취소됐는지 한번 기사를 확인했는데 아직 기사에선 확인이 안 돼요. 와, 근데 여러분들이 기사보다도 소식이 빠르신 건가요? 제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 서면 작아지고 있습니다. 작아져요. 네. 오늘 의총이 취소됐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보셨던 영상, 네, 확인을 좀 해보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자통당보다도 국민의힘에는 더 무서운 세력이 바로 이 구태 세력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자통당보다 어쩌면 더 무섭고 더 소름 끼치는 존재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이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구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라는 글 주셨고요. 비비드님 시어머니가 많은 김혜승 앵커님 그래요? 아이 저는 뭐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제가 지금 무럭무럭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MYS주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는 꼴통들입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해요. 오늘 김대식 의원이 의총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조경태 의원님이 취소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기사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소식이 대박 빠르다. 인정. 예. 조지아나 님도 오셨고요. 네. 차정숙님, 친윤 쓰레기들 대청소해야 합니다. 라는 글 주셨고요. 네. 장채님, 좋아요 누른 거 확인합시다. 그렇지. 좋아요를 안 눌러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뉴스엔진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좋아요를 누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람쥐. 고맙습니다. 자, 다음 기사 갈게요. 자,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제 일단은 데일리안, 여기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딘지. 네, 데일리안, 여기가 대선 경선 시즌부터 해서 여론조사를 또 많이 돌렸던 곳이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여기도 중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난 기사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봤어요. 근데 좀 내용 보도 중에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안 된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주셨고,
어제 있었던 의총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친한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을 했고, 그리고 또 친한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들과 뭔가 가치관이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한계의 발언, 입장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그리고 친한계가 대두되지 않는다면 이 전당대회 또 당의 개혁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원내 대표 선출입니다. 자, 원내대표 선출에서 친한계가 대두되어야지만 당의 쇄신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당대회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원내대표 선출이 언제죠? 16일이잖아요. 네, 16일입니다.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당의 혁신을 정리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체제를 유지하고 그래야지만 혁신안을 화두로 해서 뭔가 좀 전당대회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16일에 원내대표가 친윤계에서 된다면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요거는 맞아요. 이게 완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였던 시절에 당대표였던 시절에 그때 원내대표 누구였죠? 네, 많이들 까먹으셨죠? 누구였죠? 네, 추잖아요, 추. 자, 이분이 추가 원내대표로 있었을 때 생각해보면 당대표의 발목을 족족이 잡았잖아요. 예, 특히나 계엄을 해제할 때에도 당대표의 발목을 잡은 사람이에요. 예, 이게 바로 구태입니다. 그리고 친윤이고요. 영남 기득권입니다. 그렇죠. 정선미님, 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리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안 5가지 개혁안을 딱 올렸는데, 근데 그에 앞서서 원내대표가 16일에 친윤에서 추와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된다? 야, 그러면 이거 쉽지 않죠. 그러면 일단은 첫 스타트부터 딱 막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의 선출이 당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친한계가 전당대회까지 이끌어가는 그 동력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예, 라는 그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좀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이제 수적으로 좀 열세잖아요. 사실은 원내대표가 지금 이번부터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원들의 투표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민주당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당원들의 투표 그 반영이 의원 수로 봤을 때는 한 20석에서 30석 정도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그 의원들의 투표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인 친한계에서는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뿐 아니라 중도에 있거나 어떠한 계파의 색깔을 내지 않는 의원들을 섭외해서 친한계에서 함께 밀어주는 것이 원내대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서 좀 적합하지 않으냐, 혹은 좀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성원 의원. 이분이 3선 의원이고 또 한동훈 대표 대선 경선 때 캠프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한계에 더 가까운 분이시긴 하죠. 그렇지만 뭔가 색채가 더 친한계 안에서 색채가 되게 강한 분은 아니니까. 김성원 의원이 3선 의원인데 이분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기사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4선의 김도읍 의원입니다. 지난번 그 금요일 방송이었나요? 금요일 방송에서 그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도 김도읍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네, 4선의 김도읍 의원 이런 분도 사실 당 내에서는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계파 색깔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친한계에서 좀 포섭을 해서 함께
네, 함께 좀 같이 원내대표, 네, 그 원내대표를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두 분의 의원이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요. 16일 원내대표 선출이 국민의힘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함께 네, 좀 지켜보시면서 또 많이들 응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야나님께서는 김도읍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프레스토님께서는 김도읍급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맞아요. 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지금은 친윤계로 얘기하시는 분이 60명이에요. 60명. 지금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10가지 중에서 5가지가 틀리더라도 5가지가 맞다면 손잡아야지 이길까 말까. 예. 그런 상황이죠. 조경태 의원은 지금 6선이라서 사실은 원내대표에서는 보통 원내대표는 3, 4선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님 같은 분이 되면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죠. 예. 국민의힘의 개혁에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긴 한데 어쨌든 선수가 보통 3, 4선 정도가 네, 하는 분위기? 문화? 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6선은 조금 선수가 높다. 예. 꽃나비님과 저는 완전 같은 의견이에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한 명이라도 정말 다른 게 5개가 있더라도 같은 게 5개면 손잡아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길까 말까죠. 연정님, 라일락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다음 기사 바로 갈게요. 나를 보여줘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분이 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나온 이제 발언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좀 동의가 되기도 하고,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당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김문수 후보 전당대회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본인은 안 한다고 하지만 그분은 경선 과정에서, 즉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후보가 되면 그날 저녁에 한덕수 단일화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약속도 안 지킨 사람인데 뭐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냐.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해서 부추기면 이분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이분은 이미 나올 거예요. 그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데 가서 얼굴 비추고 철봉하고 훌라후프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분은 나올 겁니다. 예. 지금 대선 후보 되는 그 과정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저는 이분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요. 이분은 나올 겁니다. 예.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사람 당대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현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근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페이스북 하나 올린 거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진짜. 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요 장면만 좀 제가 읽어봐 드리면 오늘 정말 웃긴 얘기를 들었다. 김문수 전 후보를 당대표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당헌 당규를 바꿔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함께. 이야,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기가 막히고 김문수를 추대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에게 당대표를 하라는 건 쓰레기 더미를 가라는 것이라는 김문수 후보에게 경선을 요구할 수 없으니 추대를 하자라고 서명운동도 벌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자기 추대해 줄 거 알고 저렇게 했는지 혹은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을 옳다구나 하고 가지고 와서 추대를 하는 분위기를 만든 건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황당하죠. 어안이 벙벙하다. 북한의 김정은인가? 아니면 윤버지가 소멸해가자 새로운 우상이 필요한 건가? 90% 가까운 지지로 이재명을 뽑은 민주당도 감히 추대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언급하지 못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소수이다. 하지만 한때는 국회의원도 했고 대통령실에도 있었고 민주투사를 자칭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는지 기가 막히다. 무엇보다 김문수 본인이 한덕수를 꽃가마 태워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친윤들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던가? 내로남불은 민주당 가짜 진보들의 전매 특허였는데 국민의힘이 갈수록 기이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득 앞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움직임, 생각, 구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의 가치도 없는 거고, 정당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도 없는 거고, 그 국민과 당원에 대해서는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이거 개무시하는 거지. 김문수와 같은 대표를 추대하는 것도 황당한데, 여기에 지금 집단, 뭐라고요? 집단, 난 말도 안 나오네. 당원 당규를 바꿔서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 이야, 지금 의견 한 분 주셨는데, 낭남펑치님 감사합니다. 자통당 김문수 친윤 대표 나경원은 대선 참패 원인을 더 이상 정치판에 서 안 봤으며. 이분들 안 보게 하는 거는 우리의 힘이에요. 예. 그죠? 이런 분들 이제 금싸라기 같은 지역구에서 못 나오게 해야 되고, 그죠? 나가면 되는 비례대표와 같은 지역구 주면 안 되고, 험지로 가가지고, 이거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과 100번 하면서 자기들이 지역구에서 어렵게 당선돼 봐야지 이런 짓 못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동작구 지난번에도 아슬아슬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드럼통에 들어가가지고, 드럼통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계몽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분 동작에서 다음에 되겠어요?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경원 의원도 나중에 대구시장 자리 달라고 하려나? 이런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볼 수 있다. 지나간다님, 대놓고 한동훈에 대한 견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이유가 뭐죠? 나보다 더 큰 정치인이 될까 봐 견제하는 건가? 그러면 경쟁이라도 공정하게 하겠지. 그거 아니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답도 없는 얘기죠. 황당합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네, 이런 상황이다. 야, 김문수 추대론이 있다. 자, 김문수 후보 어떤 사람인지 얘기 좀 더 하고 갈까요? 어제 우리 한시 티키타카 쇼에 우리 타카 아저씨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영상 준비되어 있죠?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3선이나 하고 도지사도 그렇게 하고 또 성장 배경이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노예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 역할을 만들고 싶은데 그동안 세력이 제대로 없었어요. 단일 안 되면서 큰 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 곁에는 3가지 세력이 있어요. 자통당 그렇죠. 당대표하면서 자통당의 세력. 그렇죠. 극우 세력. 자통당이 지금 국힘에 들어와 있는다고 얘기하는 약 한 10만 표의 당원 세력. 극우 방송이 가지고 있는 김문수 지원하는 세력.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맞아요. 극우 유튜브가 김문수를 어떻게 띄우고 있는지. 네. 또 이낙연까지 같이 가세가 됩니다. 김문수 씨의 생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자유정치란 타이틀 안에서 2년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징그럽다. 실용보다는. 이래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너무나 큰 힘이 본인한테 주어졌습니다. 세상 살아보면서 말년에 이렇게 땡 잡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말년에 땡잡았다. 자, 김문수 후보. 예, 김문수 후보의 정체는 딱 이거 아니에요? 저는 소름 끼쳤어요. 오늘 윤석만 전 논설위원도 오늘 9시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어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빅텐트가 쳐졌다. 이낙연부터 극우까지, 자통당까지, 이게 웬 말이냐. 자, 근데 이거는 정말 확실해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잖아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낙연, 자통당,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개딸과 극우는 그래도 극단주의적이라는 것까지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완전 다르지만 끝과 끝이라는 공통점이라도 있어요. 근데, 근데 이낙연과 극우 세력은 공통점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빅테트는 그냥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이득 중심이다, 광파려고 한다라는 거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철룡의 누님, 타카 아저씨의 진단이 가장 정확하다. 동의합니다. 아, 이거 동그란 그 표만 갖고 와서 이거 좀 흔들고 싶었어요. 공화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얘기하기에 너무 좀 뭐랄까, 쳐주기에는 너무 수가 작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 맞습니다. 예. 이낙연 왜 나와서 설쳐? 사랑장님 왜 나오냐면 잊혀지니까 광파려고 나오는 거지. 그죠? 하여튼 이래요. 이게 바로 김문수 후보의 지금 실체입니다. 그런데 무슨 추대가 나오고 무슨 집단 지도 체제가 나오고 난리 난 거예요. 황당합니다. 네, 황당했어요. 블루스카이님, 이낙연 민주당에서 버려졌음. 민주당에서 광파할 데 없으니까 여기 와서 광파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러면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이념이 있어요? 나 잊혀지면 안 돼. 나 정치 더 해야 돼. 나 정치 더 해야 되는데 비빌 언덕이 없어. 아, 저기에서 좀 비벼볼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념이 어디가 있고 정치에 대한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민폐 없는 자유님, 이낙연은 광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광이 없지. 광팔 것도 없지.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김문수 후보 그 피날레 연설할 때 와가지고 후보보다 더 많이 얘기하고 간 거 아니에요? 말할 데가 없으니까. 아, 알지 왜 몰라요, 그죠? 하여튼 그래요. 지금 김문수 후보의 실체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무슨 추대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 너무 황당합니다. 글로리아님, 왜 우리 당에 이낙연까지 완전 짬뽕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김문수 때문에 더 엉망진창이 됐다. 완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친윤들도 지금은요, 후회하고 있을걸요. 김문수 말고 조금 더 어수룩하고 조금 더 요리하기 좋은 후보를 데리고 올 걸. 그래서 한덕수로 교체했어야 되는데, 내 말 진짜 안 듣대. 지금도 안 듣대. 전당대회까지 나오려고 하네. 와, 김문수 만만치 않네. 우리가 잘못 봤네. 하고 있을걸요. 친윤들도 김문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김문수 후보가 자통당에 있었던 분이고 입당할 때 쎄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예,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진짜 김문수 후보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이상해졌다. 이거 완전 동의합니다. 스테이님, 집에서 딱히 할 일 없는 할아버지들의 모임이 되고 있다. 완전 동의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됐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그 기사 잠깐만 더 띄워주시면, 네.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기사 잠깐만 더 띄워주세요.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도 불출마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이제 사실 이 얘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별로 본인 미래에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르잖아요. 국민의힘 당에 필요한 것과 정치인 한동훈에게 이게 필요한 상황인 거는 조금 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지선이 있고요. 지금 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저 민주당의 패약질을 보면 패약질일 수도 있고 또 이전의 친윤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놓은 짓이 계속해서 이어져 올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 기사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특검 3개가 다 통과가 오늘 돼요. 그럼 특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전 정권에서 있었던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유리할까요? 내년에 있을 지선이?
결코 유리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선에서 정말 잘 싸워도 이게 본전일 텐데 또 책임론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뭐 총선도 졌는데 지선도 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뭔가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쇄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큰 쇄신이 필요하고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는 한동훈 대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 대표의 개인의 정치인으로서는 얼마나 이것이 유리할까? 예. 요게 참 관건인 것 같아요. 강재광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보듬고 안고 가야지 자꾸만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프레스토님, 유리하지 않지만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참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요. 그쵸. 사빈나님, 이번 당대표 안 나오는데 저는 한 표 드리고 싶어요. 너무 소모되면 존재감이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도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소모되는 것보다는 지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부터 좀 시작일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친윤 떨거지들이, 기득권 세력이 지금 자멸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저분들 자멸할 거라 생각해요. 예. 왜냐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멸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멸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합류하는 게 또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왔으면 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필요한 정치인입니다. 예.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길을 또 한 번 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기사의 내용이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프레스토님, 유불리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 얘기도 맞죠. 하리맘님, 한동훈 대표님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전당대회를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공익과 공공선을 위한 선택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선택은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그거는 확실하죠. 그건 확실합니다. 희생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자신의 뭐 이득, 기득권, 유지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이스 라떼님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알아야지. 이거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선택은 아닐 것이다. 시호님, 한동훈 대표님 안 나오면 이재명 기고만장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만약에 전당대회를 안 나오더라도,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언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발언을 계속해서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라이즈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한동훈 자신이 선택합니다. 늘 그런 분이시죠. 영화관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한동훈 대표에게 우리가 무슨 권리로 희생하라고 강요합니까? 예, 강요를 한다 해도 선택을 본인이 하실 분이죠. 네, 화빈님,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 질 것 뻔한데요.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허태우님, 국민의힘 싫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참 싫죠. 예, 파발만님, 답답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숙자님, 한 대표님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라는 글도 주셨고요. 다니맘님, 이런 개싸움 우리끼리 하고 싶어요? 이런 개싸움은 우리끼리 하고 싶어요? 무슨 개싸움이요?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무슨 개싸움이요? 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예. 자, PX님, 헌법 68조 얘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뒤에서 요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선라이즈님 알겠어요. 예, 강요한 적 없고요.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실 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막, 마음이 급해. 막, 오타 내면서 글 쓰고 난리 났어. 김정희 님도 오셨습니다. 하리맘님, 우리 모두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다음 기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준석 의원 얼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고개 숙인 사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네,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준석 의원 지금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요. 오늘 기준으로 오전 7시 47만 8,760명이 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정도다. 예. 어제 우리 오진영 작가님이 내가 왜 이거 제명청원에 찬성했는지 여러분들 알죠? 이러면서 모르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청원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역대 두 번째예요. 역대 두 번째. 첫 번째는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은 그때가 이제 계엄 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으면 좋겠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때 143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거의 143만 5천 명이 동의를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뭐 김건희, 최상병 이슈가 막 터질 때였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라. 요게 지금 역대 1위. 그리고 2위가 요게 지금 이준석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분이 비호감도도 1위 했었잖아요. 아, 쉽지 않겠다. 지금부터 참 쉽지 않은 여정을 걷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었고 12월 4일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또 내란죄 수사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었거든요. 바로 다음날. 그때도요. 4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40만 287명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해달라는 청원보다도 더 많이 났어요. 7만 8천 명이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도 상황이 심상치 않고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역대 의원직이 제명된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모르죠. 이재명 정권이 또 이게 워낙 좀 특출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아래에서는 이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변수일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진영 작가님께서 이준석 의원에게 이제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요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가족 문제를 검증하고 싶었으면은 그 아들이 도박 배지로 2억 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적했어야죠. 그렇죠. 저 발언은요. 이재명 아들이 화장실에 가서 이런 낙서를 했다더라 하는 거를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선 그게 후보 가족 검증이 됩니까? 그렇죠. 굉장히 잘못 판단한 거고요. 그 잘못 판단한 거를 개혁신당 안에 있는 그런 참모들이 아무도 그거를 지적해서 바꿔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안에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게 더 자극적이니까 이게 그렇죠. 더 표가 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판단 기준이 잘못돼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고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이준석 의원 앞으로 3년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성찰을 잘 하시고 성장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승차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후원금 모금이 마감됐어요. 저 발언으로. 양두구육입니다.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하고 속으로는 봐라. 내가 네. 저 발언으로 벌써 내 후원금 3억 원이 다 모금이 다 된 거예요. 자기 무덤을 계속 파는 거 뭐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네. 공감되시죠? 네, 많은 분들 공감해주고 계시고, 또, 아까 어떤 분께서는 강용석 의원이 제명됐었는데요? 라는 얘기 주셨는데요. 아니요. 그 강용석 의원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제명안이 국회는 올라갔었으나 그때 부결됐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의원직은 유지를 했었다. 예, 요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렸습니다. 블루스카이님, 장남 도박빚 2억. 2억 아니죠? 2억 3천만 원이죠. 근데 이거는 밝혀져야 되는 일 아니에요? 무직이잖아. 그죠? 무직이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2억 3천을 도박을 해요? 도박을 2억 3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분의 평소 씀씀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감독님께서 속보를 전해주셨는데요. 이준석 의원의 제명 청원이 48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48만 명 돌파했어요. 아이고야,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좀 앗뜨고 했을 것 같아요. 앗뜨고 했을 것 같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이스라떼님 그래도 이준석은 안 바뀝니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음 기사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둘만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한동훈 전 대표님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어요. 네. 네. 내란 지금 김건희, 최상병 이 특검법 3개가요. 오늘 공포가 됩니다.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 공포를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지난 5일입니다. 지난주 5일에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어제입니다. 어제 9일 정부로 이송이 됐고요. 오늘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공포가 될 겁니다. 자, 특검법이 공포가 되면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 내란,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1일 동안, 그리고 11일까지,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은 최장 12일 안에 이제 임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일 동안 준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사가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 지금 그러면 특검이 시작이 되면 김건희에 대한 혹은 또 내란에 대한 그 계엄, 네, 그리고 최상병 수사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등 쫙 해서 나와요. 그럼 이거 1년 넘게 간다고요. 1년 넘게, 2년 넘게 간다고요. 그러면 야, 이게 내년에 있을 지선까지 영향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그것을 염두하고 수사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예. 계속 꾹 쥐고 있다가 1년 동안 하나씩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특검이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시작이 되면 그 재판 이슈가 내년까지 계속해서 간단 말이에요. 아, 이거 쉽지 않다.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정권 있을 때 그냥 털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략적이지도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무튼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이분은 너무너무 전략이 없어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떠한 전략도 없이 그냥 내가 싫으면 안 돼. 내가 동의 안 하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우리 마누라는 안 돼. 이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그냥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지, 일이. 예. 오솔길님, 특검법 아주 잘 되었습니다. 윤통이 발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거잖아요. 얼마나 특검이 받고 싶으면 계엄을 했겠어요? 완전 동의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특검 받고 싶어서 한 짓밖에 안 되는 거죠. 예. 특검 때문에 국민의힘은 뭘 해도 망해합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구슬님, 윤통이 좌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토하면 400억님, 김건희 특검도 풀려고 계엄쇼를 한 건데, 그죠? 근데 결국은, 다 특검하게 됐어요. 네, 다 특검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3가지 특검 모두 동시에 공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그런데,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때요? 네, 헌법 84조를 고법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재판 안 하는 걸로 결정했죠? 네, 송송님,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더 싫습니다. 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콤보가 딱 맞았어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연기를 계속 했습니다. 무한대로 연기했습니다. 재판 열리면 안 나가고 증인 신청하고 우편물 수신 안 하고 하루라도 늦추려고, 그죠? 재판 하루라도 늦추려고 계속해서 지연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거 파기환송 16일이었나요? 18일이었나요? 아니 뭐 일단 일자도 기억 안 나네 이제. 예. 이거 대통령 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채 열흘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하루하루를 지연시킨 그 모든 공이 이제야 이렇게 나타나네요. 거기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저는 셀프 탄핵으로 사라졌다 생각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셀프 탄핵. 계엄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탄핵을 자기가 당해가지고 조기 대선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 자, 오늘 우리 예지다람쥐가 아까 포스터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 2개가 올라왔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함께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봐 주세요. 네, 요거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너무 속상해. 한동훈 대표가 이와 관련돼서 페이스북을 2개를 올렸어요. 네, 이제 먼저 올라온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 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헌법에도 반할 뿐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시작이 돼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형사 7부, 그러니까 고법에서의 이 결정에 대해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온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왜 이게 잘못된 그 결정인지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 7부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할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헌재는 결정을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하죠. 자,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헌법적으로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됐지만 재판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법에서 이렇게 먼저 꼬리를 내렸죠. 대한민국 헌법 68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은 대통령이 권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오늘 서울고법 공보관의 공식 풀입니다.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야, 이거는 그냥 그거잖아. 내가 손 뺄게 발 뺄게 이제 하고 싶지 않아. 내 손 떠났어.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요. 어떠한 판결을 하더라도 부담은 되겠죠. 고법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을 유죄를 준다고 해도 부담은 될 거고, 무죄를 준다고 해도 이거는 무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법에서 파기환송은 유죄 취지를 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죄를 주는 것도 부담은 됐겠죠. 그러니까 그 부담감은 알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부담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담이 있더라도 방망이질을 해야 되는 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재판관이 해야 되는 의무와 역할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피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역사적으로, 역사 앞에서 자신의 사명감에 대해서는 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가 가죠. 저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라는 글을 주셨어요. 자, 오늘 저희가 윤석만 전 논설위원이 방송을 앞에서 하실 때 우리 예지다람쥐가 잽싸게 만들어가지고 올려주셨거든요. 그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예지다람쥐 짱이에요. 바로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여기 대한민국 헌법 68조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네, 많이 확산시켜 주시고 많이 네, 소문내 주세요. 예, 지금 무기력하긴 해요. 힘듭니다, 마음도. 속 터져요. 맞아요. 지금 아이스라떼님처럼 저도 속이 터집니다. 근데 우리가 넋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싸워야지. 지금 안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이거 어떡해요? 미치겠어, 진짜. 몽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진짜 싸워야 되는 데가 어딘지 모르고 저러고 있다. 예, 지금 무기력해요. 뭘 할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힘 빠졌죠. 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오늘 하여튼 이재명 정부에서의 뭐 알고는 있었지만 속은 보이지만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아이 진짜 마음이 속상합니다. 아까 그 예지다람쥐가 포스터 만든 거 여러분들 쇼츠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쇼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총선에서 변호사비를 공천권으로 대납한 거 아니야라는 지적을 받았죠. 예, 그 지적도 한동훈 대표가 했었죠. 이번에는 네, 비서관을 뭐 임명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라인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사법제도 비서관이 신설이 되면서 4명의 비서관이 있어요. 근데 이 4명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변호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몰랐던 거 아니지만 진짜 하네요. 그래요. 네, 국민의힘은 이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싸 우리한테 신경 안 쓴다. 아싸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빨리빨리 하자 이러고 막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 대납 인사다. 그러니까요. 변호사 비용 대납 공천에 이어서 변호사 비용 대납 인사까지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 세자께서 결혼하신다고 여러분들 그죠? 네, 세자께서 결혼하시는데 축의금도 받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청첩장에 아들 계좌번호 떴더라고요. 그래요. 뭐 하라고 하세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인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2억 3천만 원어치 도박하실 분인데 그 돈 뭐 온전하게 쓰겠어요? 도박하는데 쓰겠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네, 힘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오차가 없어요. 오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럴 거라는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망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힘이 빠지고 실망스러운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그죠? 그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민주당에서 당대표 하던 시절에 뭐 비명 행사하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잔인하게 1인 독재 체제를 운영하셨잖아요, 정당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 안에서 이런저런 뭐 잡음이 나고 난리가 났어도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데에는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재명 정권 무너뜨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보고 격려할 것과 비판할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게 참 속상하기도 하고 한심합니다. 아이스라떼 님도 한심하고 속상하다라는 글 주셨고요. 예. 이경애 님도 예, 의견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하여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라 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본새가 더럽네. 저 아니죠? 난 더 더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참는 거예요. 나는 극우 유튜버가 아니니까. 네. 저 아닌 거 알아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다. 예, 하나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기사.
김경수의 장관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상황이에요. 드루킹으로 실형을 받았던 김경수. 자, 이분도 사면 복권 누가 시켰어요? 예, 이분도 사면 복권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네, 네,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그분이에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3콤보가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본인이 재판 지연을 최대로 했고, 플러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셀프로 탄핵하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네, 김경수를 사면 복권 시키더니, 이제는 장관설까지 오고 있다. 진짜, 그래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생각대로 다 가고 있죠. 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까지는 지금 안 가잖아요. 그쵸?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인사하는 것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김경수를 장관에 앉추려는 것 자체는 어쨌든 본인이 이제는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예. 자신의 집권 이후도 생각하려면 어느 정도 좀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 데는 또 베풀어야 되겠죠. 예,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저러고 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쇼팽님. 아,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래 김경수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요. 네, 조지아다님, 절레절레. 절레절레. 이거밖에 없어. 그죠? 저도 요즘 이제 방송하는 거 모니터하면 제가 방송하다가 저도 모르게 예, 하고 있더라고요. 절레절레. 네, 너무 공감이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네, 9시 방송부터 해서 10시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왔고요. 오늘 오후 방송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자님, 학시 이거 주셨는데, 네, 1시에 우리 학시를 외치는, 티키타카쇼 함께 합니다. 오늘은 12시 30분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날이죠. 네, 매주 화요일 12시 30분은 정치는 상식이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국민의힘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앞으로의 전당대회 이야기까지도 또 내년에 있는 지선까지도 쭉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1시 30분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 방송 끊지 않고 가는 거 아시죠? 바로 이어서 티키타카 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오늘 티키타카 쇼에서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얘기를 너무 못했어요. 예, 다른 얘기 많이 한다고 못해서 오늘 1시 반에 이야기도 함께 이어서 할 예정이니까요. 12시 반 윤희석 전 대변인과 제가 함께 돌아올 예정이고요. 이어서 하는 1시 반 티키타카 쇼까지도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네, 쇼팽님, 하얀겨울님, 너에게 난님, 정기님, 나는 자유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12시 30분이니까 1시간 반 뒤에 우리 다시 보도록 해요. 네, 꼭 오세요. 뭘 내일 봐요, 장채님. 오늘 오후에 와야지. 내일 보다니. 안 돼. 12시 반에 오셔야죠. 자, 그러면 저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번 확인하고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